새벽이 막 거친 회색빛 하늘 아래 해라는 차 안에서 묵직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 닿은 전화기 화면 위에는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잠시의 정적 후 정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번호를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는 척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해라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 번호, 그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숨소리.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왜 차정원 전화번호가 전에 알려준 우리 며느님 전화번호와 같을까?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녹았다. 한 사람의 의심이 세 사람의 인생을 다시 불붙였다. 그 시각 공난숙의 별장 지하에서는 창문도 없는 방 안에 영채가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묶이지 않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홍세프 계세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또 무슨 일인데? 나 좀 나가게 해달라 그래요. 엄마가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홍세프는 문틈으로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듣고 있으면 나도 같이 죽어. 제발이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홍세프는 잠시 말이 없었다. 문틈으로 그녀의 눈을 봤다. 그 눈엔 울음 대신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하고 있어요. 아저씨라도 믿을게요. 제발. 홍세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는 난숙의 방으로 들어갔다. 난숙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홍세프가 들어오자 그녀가 눈썹을 올렸다. 왜 그래? 그놈들 얼굴은 좀 봤어? 맞죠? 그래서? 홍세프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할매께서 말씀하시길. 한 놈은 도망자 팔자, 한 놈은 돼질 팔자랍니다.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도망자, 돼질 팔자. 그래요. 노민구는 이미 도망의 기운이 보입니다. 박경신은 운명의 불이 거의 다 꺼졌어요. 난숙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 말 진짜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회장님. 할매의 눈은 틀리지 않아요. 그럼 박경신은 곧 죽는 팔자요.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군가의 부름으로 오겠지요. 난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러면 그 부름이 나여야겠네. 홍세프는 얼굴을 굳혔다. 그 말 진심이에요? 난숙은 잔을 들어 천천히 웃었다. 이 세상에 진심이란 게 어딨어. 필요하면 진심인 거지. 한편 건양백화점 6층. 명품관 앞에서 주하늘과 기범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오랜 친구 사이처럼 가벼웠다. 정원 씨는 요즘 좀 어때요? 좋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게 그 아이 장점이요. 그럼요. 주 대표님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하늘이 살짝 웃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던 세미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낯선 친밀함, 그 웃음의 방향 모두가 이상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몰래 따라갔다. 기범이 나가려 할 때 세미가 그를 불렀다. 차기범 씨. 기범이 놀라며 돌아섰다. 예? 진세미 씨? 하늘 오빠랑 무슨 사이세요? 하늘? 주하늘 대표요. 기범은 아무 의심 없이 미소 지었다. 아, 주 대표 말이요? 내 딸하고 곧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요. 세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결혼식이요? 그럼요. 정원이가 요즘 하늘이랑 참 잘 맞아요.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기범을 바라봤다. 그 말이 망치처럼 가슴을 때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장면이, 그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쳤다. 그 소식은 곧 진세미의 입을 통해 건양 본관으로 퍼졌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 진태석이었다. 진태석 회장실 문이 쾅 열렸다. 그의 손에는 신문 대신 공난숙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차정원이
공 회장님 아들 주하늘 대표와 결혼할 사이라던데 사실입니까? 난숙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잃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진태석의 눈빛이 매서웠다. 내 귀는 오래됐어도 거짓은 잘 듣지 않아. 난숙은 짧게 웃었다. 세상엔 소문이 돌고 소문이 돈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죠. 회장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 부정하시는 겁니까? 난숙은 잔을 들어 올렸다. 부정이 아니라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났을 뿐이죠. 진태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공 회장님,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우리 건양이 더 크라운과 혈연으로 엮이는 거라면 그건 정치적 폭탄이에요. 난숙은 미소를 거뒀다. 폭탄이요? 회장님, 폭탄은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불을 붙이느냐에 달렸죠.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더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날 밤 헤라는 정원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손목시계를 봤다. 새벽 2시.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왜 차정원의 번호가 우리 며느님 번호와 같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메모지를 꺼내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차정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직접 알아볼게. 그 시각 정원은 낡은 창문 앞에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 한혜라 부회장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름 하나로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거짓말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헤라는 다시 책상에 놓인 사진들을 들춰보았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정원 그리고 주하늘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 가장자리를 찢듯이 움켜쥐었다. 차정원, 넌 도대체 누구야? 그녀의 눈에 불이 번졌다. 그 불은 오래 참았던 의심의 불씨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능이었다. 모성인지 증오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과거 헤라가 직접 관리하던 신입사원 인사기록이 들어있었다. 파일을 넘기다가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다. 차정원. 출신지 미상. 보호자 없음. 이력 불명.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며느리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십몇 년 전 눈 덮인 겨울밤 그녀가 버렸던 아이의 얼굴. 흙탕물 위로 비쳤던 눈동자. 그 눈빛이 지금 정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설마.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윤비서라는 이름이 떴다. 찾았습니다. 박경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요? 더 크라운 측 별장 근처입니다. 헤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공난숙. 당신이 또 나를 건드리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이제 그만 엮이자고 했을 텐데. 이젠 내가 엮을 차례야. 한편 별장 지하. 영채는 문에 손바닥을 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낡은 환풍기 소리를 들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저씨 아직도 거기 있어요? 홍세프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내 엄마는 지금 위층에 있다. 나갈 수 없어. 제발요 아저씨. 나 여기 있으면 미쳐버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홍세프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너 지금 내 엄마에게 맞설 수 있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홍세프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내가 문을 열게. 단 한 번뿐이야. 그가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가 철컥 풀리는 소리가 울렸다. 영채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다.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며 숨을 죽였다. 그때 위층에서 난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홍세프, 어디 갔어?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난숙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그래, 경신이 그놈.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관상대로 됐네. 도망자 팔자, 되질 팔자. 하나는 이미 사라지고 하나는 이제 곧 끝나겠지. 영채의 손이 떨렸다. 엄마. 그녀는 문틀에 손을 짚으며 이를 악물었다.
난숙의 웃음은 서늘했다.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될 거야. 주하늘, 차정원, 진태석, 헤라. 모두 내 손바닥 위에 있지. 그리고 넌 내 피라도 내 뜻에 따라야 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채가 나타났다. 엄마. 난숙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너 여길 어떻게 나왔어? 홍세프가 뒤에서 얼굴을 숙였다. 내가 잠깐. 난숙이 눈을 번쩍 뜨며 그를 노려봤다. 배신자.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만이라니? 나도 사람이에요. 엄마의 피지만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난숙은 코웃음을 쳤다. 넌 나처럼 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착한 애를 먼저 잡아먹어. 그럼 나 잡아먹히게 놔두세요. 그 순간 영채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난숙은 그 눈빛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바로 냉소가 번졌다. 좋아. 그럼 내가 선택한 세상에서 살아봐. 다만 그 세상은 내가 아는 천국이 아닐 거야. 도심 한복판의 건양백화점. 그곳에서 세미는 아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 닿지도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가 미소 지으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 미소 안에 정원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길이 번졌다. 결혼? 차정원?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헤라가 그 건물로 들어섰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다. 세미는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부회장님 잠깐 뵙고 싶었어요. 헤라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차정원 씨에 대해 아세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왜 묻죠? 그녀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분 주하늘 대표님이랑 결혼한다던데요. 헤라의 얼굴이 굳었다. 결혼이라니.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하신 분이 차정원 아버지세요. 차기범 씨. 헤라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기억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영순아, 날 믿어줘. 내가 한 짓이 아니야. 그 이름, 그 남자, 그 과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주하늘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하늘이 받았다. 헤라 부회장님, 차정원 씨 지금 어디 있나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왜 그러시죠?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 아이, 내가 꼭 만나야겠어요. 그 시각 난숙은 황급히 전화를 받고 있었다. 진태석이 직접 회장실로 찾아온다는 보고였다. 그녀는 웃었다. 좋아. 이제 놈이 내 발 아래로 오겠군. 홍세프가 문가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회장님, 사람이 운명을 거슬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운명을 만드는 게 나지. 내가 만든 운명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고. 홍세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끝은 아직 문 열쇠의 감촉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영채의 눈, 그 눈빛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번엔 누군가를 살려야겠다고. 밤이 내리고 있었다. 헤라의 차가 건양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그곳엔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되찾아야 할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차정원, 넌 대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잔잔한 파문처럼 번졌다. 헤라의 차가 건양빌라 앞에 멈췄다. 엔진이 꺼지기도 전에 그녀는 문을 열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속을 뚫고 정원의 집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미양이 놀란 얼굴로 나왔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여긴 어떻게? 당신이 차정원 어머니죠? 예, 그렇습니다만. 딸 좀 만나야겠어요. 미양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원이 지금 없는데요. 헤라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없다고요? 그럼 언제 돌아옵니까? 그녀의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 미양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때 뒤에서 기범이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헤라가 그를 보자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얼굴, 그 음성, 그 모든 게 과거의 잔재였다.
차기범 씨.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기범은 놀란 듯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었다. 헤라는 손끝으로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낮게 말했다. 내가 묻겠습니다. 차정원 양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살기가 번졌다. 기범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미향이 나섰다. 우리 정원이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회사 일이라. 건양 쪽일까요? 더 크라운 쪽일까요? 미향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미묘한 흔들림 하나로 헤라는 확신했다. 거짓이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짧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차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제 알겠어요, 정원 씨. 당신 나를 속였군요. 한편 같은 시각 공난숙의 별장. 바닥에는 부서진 유리잔이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전화를 붙잡고 있는 난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태석이 직접 오겠다고요? 예, 회장님. 지금 회장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실장의 보고에 난숙은 숨을 고르며 웃었다. 좋아. 오라지. 그 인간 한 번은 내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었어. 홍세프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영채양은. 그녀의 손이 멈췄다. 왜 또 나갔어? 홍세프는 고개를 숙였다. 모릅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열려 있었습니다. 난숙의 눈빛이 번쩍했다. 그년이 감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잔을 발로 걷어찼다. 어디 갔는지 찾아. 지금 당장. 홍세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예, 회장님. 그녀가 나가자 난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박경신 상태 보고서.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거기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람이 묶인 채 바닥에 누워있는 사진. 난숙은 웃었다. 그래, 아직은 내 손 안에 있네. 그 시각 박경신은 반쯤 깨어 있었다. 몸이 묶여 있었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영채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가 던진 그 말, 끝장을 내서 보내주라.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거의 낯설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영채야. 그게 내 진심이었냐? 그의 몸이 다시 축 처졌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한 줄기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심의 다른 쪽 정원은 회사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한혜라라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번호를 지우려다 멈췄다. 눈을 감았다. 그때 하늘이 다가왔다. 왜 그래요? 정원은 손에 든 폰을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은 눈썹을 찌푸렸다. 정원 씨 영채 만나고 난 뒤부터 계속 이상해요. 이젠 나한테도 거짓말이에요? 정원은 웃으며 말했다. 하늘 씨한테만은 거짓말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단단하게 느껴졌다. 하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럼 약속해요. 뭐리요? 진실을 감추지 않겠다고. 정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 순간 공난숙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진태석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냉소가 번져 있었다. 오랜만이요, 공 회장. 난숙은 미소로 맞았다. 그래요. 우리 둘이 직접 마주보는 날이 올 줄 알았죠. 태석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난숙의 책상 앞까지 걸어와 말했다. 당신 딸 주영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난숙은 웃음을 멈췄다. 왜 묻죠? 태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경신이 사라졌소. 그리고 그 여자의 흔적이 당신 별장에서 나왔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증거 있나요? 증거야 곧 나올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그때 오세요. 증거 들고. 태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은 항상 그랬지. 증거 없으면 죄도 없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건 피해 냄새가 나. 난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회장님, 피가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고 오시죠. 내가 손에 피를 묻혔다면 그건 세상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그 오만함이 당신의 무덤이 될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무덤은 두렵지 않아요. 지옥에서라도 난 왕일 테니까. 그 대화가 끝난 직후 지하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몰래 들었다. 그는 홍 셰프였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손에 작은 USB를 쥐고 있었다. 그 안엔 박경신이 감금된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끝내야지. 누구의 운명인지 몰라도 더는 사람이 죽어선 안 돼. 그는 천천히 별장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난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홍 셰프, 어디가?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납게 울려 퍼졌다. 멈춰.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불빛들이 번쩍이는 사이 헤라는 다시 정원의 집 앞에 섰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정원아,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그리고 그 빗방울 속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정원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보냈느니 공난숙. 내용 박경신 처리 끝났다. 이제 내 차례야. 정원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늘이 옆에서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정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건 영채의 얼굴이었다. 휴대폰 화면 위에 문자가 꺼지지 않고 깜빡였다. 박경신 처리 끝났다. 이제 내 차례야. 정원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숨이 막혔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다. 하늘이 다시 물었다. 정원 씨, 무슨 일입니까? 정원은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무 일 아니에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다. 하늘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담긴 공포를 그는 한눈에 알아봤다. 누군가가 당신을 협박하죠. 누굽니까?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하늘은 손을 잡았다. 거짓말하지 마요. 정원 씨가 무서워하는 눈, 내가 처음 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늘은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니까. 그 순간 공난숙의 집. 난숙은 창가에 서서 창문을 닫았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말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근데 내 피는 피보다 더 독해. 그녀의 뒤로 구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을 만나자고 진태석이 다시 연락을. 난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 인간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온다. 이번엔 내가 필요 없겠지. 그래도 오겠죠. 왜? 자신이 만든 세상이 무너지는 걸 누가 보고만 있겠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서늘했고 그 안에는 자신이 만든 제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편 별장 뒷마당의 비닐문이 천천히 열렸다. 젖은 머리칼, 숨가쁜 숨소리, 영채가 그 안에서 기어나왔다. 비는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녹슨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배터리를 두드렸다. 잠시 후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수신된 메시지 한 통. 박경신 처리 끝났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엄마.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까지. 그녀의 다리가 휘청였지만 곧 서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시각 헤라의 집.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빗소리 사이로 그녀는 책상 위의 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엔 차정원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낯설지만 오래 본 것 같은 눈빛.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정원이 받았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헤라의 손끝이 굳었다. 차정원 씨죠? 네, 그런데요. 혹시 예전에도 제 번호 알고 계셨어요? 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었다. 아니요. 제가 무슨... 그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워. 거짓이라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헤라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됐어요. 통화 끊어요. 그리고 정원 씨, 언제 한번 따로 봐요. 사적으로. 정원의 손끝이 떨렸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그녀의 귀에는 헤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사적으로 봐요. 그건 경고이자 초대였다. 다음 날 아침 건양 본관. 하늘은 태석에게 불려왔다. 회장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태석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추 대표, 당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소? 하늘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 질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경신. 그 남자가 사라진 장소가 공 회장 별장 근처요. 하늘은 침묵했다. 태석이 돌아섰다. 그녀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맞겠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꼭 지켜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한편 정원은 회사 회의실에서 혼자 있었다. 탁자 위에는 와인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잔을 굴렸다. 문득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없애줄게. 주영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늘이었다. 정원 씨, 지금 어디예요? 회사예요. 영채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별장에서 없어졌어요.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정원의 손이 떨렸다. 지금 거기로 갈게요. 비가 그쳤다. 공난숙의 별장 주변에는 경찰이 있었다. 하늘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홍세프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추 대표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경신 씨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너졌다. 정원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다. 뭐라고요? 지하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났고 시신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정원의 몸이 휘청였다. 하늘이 그녀를 붙잡았다. 정원 씨, 진정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경신은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때 멀리서 난숙이 다가왔다. 비를 맞은 머리칼, 차가운 얼굴. 그녀는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잘 왔네. 끝을 봐야지 우리. 하늘이 말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짓. 난숙은 고개를 돌렸다. 누가 짓을 꾸몄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살벌했다.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경신을 죽인 게 정말 당신이에요? 난숙이 웃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거야. 내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욕망에 죽은 거지. 그 순간 뒤쪽에서 경찰의 무전 소리가 들렸다. 현장에서 여성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이름은 주영채.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난숙의 얼굴이 굳었다. 정원은 숨을 멈췄다. 하늘은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영채? 정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그럴 리가 없어. 비가 다시 내렸다. 무너진 지하실 천장 사이로 불길이 꺼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타다 남았다. 정원, 하늘, 그리고 영채가 함께 웃던 사진. 그 사진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번졌다. 폭우는 그치지 않았다. 새벽의 어둠 속 번개가 하늘을 찢었다. 그 불빛이 스치자 모두의 얼굴이 드러났다. 정원은 경찰선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타버린 지하창고. 불길이 남긴 잿빛 냄새가 숨을 막았다. 하늘은 그녀 옆에서 말했다. 이제 돌아갑시다. 경찰이 처리할 겁니다. 아니요. 정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건 나한테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로 끝내야 해요.
그녀는 발을 내딛었다. 경찰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하늘이 막았다. 제가 책임집니다. 정원은 무너진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앞에는 검게 탄 콘크리트 벽, 그 위에 피로 번진 자국, 그리고 그 피 위에 떨어진 한 조각의 금빛 장신구. 그건 영채가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였다.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피와 재가 뒤섞인 그 체온이 마치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영채.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설마 너까지. 밖에서는 헤라가 도착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정원과 난숙을 번갈아 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향했다. 난숙은 입꼬리를 올렸다. 부회장님도 왔군요. 드디어 진짜 쇼가 시작됐네요. 헤라의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이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보다 헤라 씨, 자기 며느리랑 자기 딸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헤라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차정원,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버린 아이. 그게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며느리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헤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엔 눈물과 공포와 진실이 뒤섞여 있었다. 맞아요. 그녀는 말했다. 저예요. 한영순, 그 이름을 가진 여자의 딸. 그게 저예요. 헤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정원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정원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손으로 나를 버렸잖아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들 날 죽이겠다고. 그래서 날 죽였어요.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때 저는 울면서 당신을 불렀어요. 엄마, 엄마, 제발 가지 말라고. 정원아. 이제 그 말, 그 입으로 하지 마요. 헤라의 몸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다. 난숙은 그 광경을 비웃듯 지켜봤다. 이제 다들 진실을 안 것 같네. 정원은 돌아보며 외쳤다. 당신이 이런 짓을 꾸민 거죠? 내가? 아니지. 이건 너희 모두가 만든 일이야. 욕망 때문에, 거짓 때문에, 사랑을 팔았기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난 그저 거울을 비춰줬을 뿐이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다. 경찰차가 또 한 대 멈췄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진태석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난숙 앞에 섰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 그래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한잔할까요? 당신은 끝났소. 끝이라. 난숙은 짧게 웃었다. 난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회장님. 그녀는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아, 너만큼은 날 닮지 마. 그녀의 입술에서 마지막 말이 흘렀고 그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 하늘이 외쳤다. 엄마, 그거 뭐예요? 운명. 그녀는 그것을 마셨다. 잠시 후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공난숙의 몸이 천천히 무너졌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헤라를 바라봤다. 너도 나도 결국 같은 여자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숨을 멈췄다. 폭우가 멈췄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원은 무너진 별장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내 거짓도 다 드러내고 나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같이 할게요. 정원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비가 멈춘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영채의 목걸이가 반짝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이건 너의 목까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미소는 단단했다. 멀리서 헤라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젖었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정원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다.
정원아, 이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다. 하늘과 정원, 그들은 마지막으로 불타버린 별장을 뒤로 한 채 걸어갔다. 그들의 발밑엔 잿빛 진실이 깔려 있었지만 하늘 위에는 새로운 빛이 번지고 있었다. 거짓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진실이 시작됐죠. 정원이 말했다. 이제 정말 친밀한 리플리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리플리는 지금부터야.